시용과 수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제가 수습이에요, 수습. 그 국면을 우리가 정확한 법성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용이라 그러거든요. 저 위에도 써 있지만, 우리 시험 삼아 써보다 이렇게 해요. 시험 삼아 써보다. 현실에서 우리가 수습이라고 얘기해요. 뭐, 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을 한다. 그 수습을 본래적 의미의 제대로 된 법상 용어로 표현하면 시용이라는 거죠. 자, 정의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쵸? 10개 물속은 알아도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면접 볼 때는 저희 수습노무사님들도 계속 여기다 뼈를 묻겠다고 퇴사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지만 또 금세들 나가시고, 하여튼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사 후 일정 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 적성이나 업무 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를 시용이라고 한다. 시용. 자, 판례도 볼까요? 시용기간을 적용할까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시해야 되고요.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시용을 수습이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채용 공고에 수습이라는 게 명기돼 있어야 돼요. 시용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적고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기돼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수습이 우리가 2개월인데 2개월 끝나고 이 사람은 왜 전환하지 않느냐. 전환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로감독관들이 수습 그냥 종료 안 하고 가면 왜 전환 안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 가져가야 돼요? 평가표. 수습 평가표 같은 거 가져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하고는 계속 갈 수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의 분쟁에서 아예 자유롭고 싶은 회사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사람들 4대 보험 취득할 때 아예 기간제 코드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정규직 때 다시 무기계약 코드로 다시 들어가는 4대 보험까지 아예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번 크게 대이고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렇게까지 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3-4가지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이건 제대로 된 시용이 맞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시용 기간 중에 해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상식적으로 시용은 몇 개월인가요? 수습 보통 수습 몇 개월이요? 그러면 다들 무슨 정한 듯이 3개월이요 얘기하는데 수습을 3개월로 해라 마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시용에 대한 거 법 규정 없어요. 없고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알았던 그 수습기간이 제일 길었던 거는 어느 학교인데요. 교직원을 1년 수습시켜요. 1년 시용해보고 동료들 평가 위에 상급자 평가를 통해서 1년 후에 전환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전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학교 같은 경우에 1년이 시용기간이다? 법이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길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시용기간은 2주인데요, 2주. 한 2주 일해보면 답 나오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료들? 이거는 너무 길어도 문제, 너무 짧아도 문제. 왜? 일단 1년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버텨야 돼요. 중간쯤 이미 한 2개월 지나 보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우리 회사랑 결이 안 맞아. 같이 갈 수 없어. 그치만 여기서 빽할 수 없어요. 일단 시용으로 정해온 기간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사람을 내보낸다? 우리를 안 맞는가 봐요. 나가 이렇게 하면은 시용기간 중에 해고가 돼버려요. 해고. 근데 우리나라 해고 너무 어렵잖아요. 해고의 정당성 있고 쭉쭉쭉 해고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해고하거나 시용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는데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해약권이라는 거. 이게 유보돼 있었던 거예요. 유보됐던 이 해약권의 행사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노동법의 큰 특징 중 하나가 해고가 어렵다? 한번 들어오면 백도라는 거 없어요. 아니 경력인데 수습보다 일을 못해. 우리랑 결이 안 맞아. 갈 수 없어. 그럼 솔직히 이제 노동법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갈 수 없는 건 갈 수 없는 거죠. 그치만 해고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이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갈 건지 말 건지 계속 갈 건지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유보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뒤에 밑에 판례도 마저 볼게요. 시용 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시 뭐 평정 등급 해당자 수 할당, 평정자들이 평정표를 제출한 이후 혼자 제작성한 점들을 미뤄봐서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해고다라고 판단했던 판례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용 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 만료의 효과. 시용 만료 후 부적격 사유를 제기하지 않거나 계속 취업을 시키는 경우 시용 기간은 종료되고요. 종료되고 무계약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수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습. 솔직히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수습으로 쓴다고 아까 시용을 썼는데 본래적 의미의 수습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즉 정식 체결 후, 정식 채용 후 이미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아까 수습은, 시용은 뭐였어요? 3개월이 만약 시용이라 그러면 이걸 갈지 말지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채용 확정되고 이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서 아무리 경력이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OJT라 그러잖아요. 온도 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뭔가 적응하는 적응기가 필요하잖아요. 적응력들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 형태. 이게 수습인 거예요. 온도잡 트레이닝 하는 거, OJT 하는 거. 그래서 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또 체결해서 가는 게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채용이 확정되고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돼요. 다만 수3이죠. 수3.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이라 그러면 해고 예고. 뭐 한 달 전에 노티스 해야 되는 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법 규정으로 예외를 둔 거니까. 그리고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근로자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네, 유리하죠. 왜냐하면 수습기간 중에는 우리가 뭘 좀 적응시키고 가르쳐주는 기간이니까 월급을 좀 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뭐 쭉 가고 뭐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잡아야 할 때 이 좀 줄어들어 있는 이 금액을 합산시키면 이 근로자의 전체 평균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수습기간의 어떤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자체를 아예 제외시키는 거고요. 시용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모든 신입 수습이 3개월로 정해져 있고 월급 70%만 주네요.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제 있죠? 수습기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은 알죠. 안 되죠. 아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에서부터 이게 수습기간이 있다는 거를 알려줬어야 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관행, 우리 취업규칙에 있는데요. 이거 필요 없다. 우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필요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채용 내정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근로계약이 뭔지 배웠죠. 서로 승낙하면 주고받고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낙성, 불효식, 특별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효식. 그냥 구두로도 계약 체결될 수 있었잖아요. 이 계약으로서 자, 지원자들이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절차로서 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서류, 면접 전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 이제 이게 민법 얘기인데요. 어떤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하고 승낙 이거거든요. 우리 주택 청약할 때 그 청약이에요. 뭘 내가 하겠다라고 손을 들면 오케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약 문제인 거고 여기 근로가 붙으면 근로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다. 그래서 청약이다. 자, 회사가 그래서 서류 전형과 면접 신체 검사를 거친 후 최종 합격 통지를 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저 출근할게요. 승낙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미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걸로 봐야 된다. 왜? 낙성 불효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체결된 걸로 봤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채용이 내정이 됐는데 이제 회사가 상황이 이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어. 미국에서 갑자기 관세를 때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가 아닌데 판단 미스인데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려고 이거 가져온 거거든요. 먼저 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좀 오래전 판례라서 기한이 98년도에 할 것이나부터 채용 내종 시부터 정시 발령 출근 날까지 사이에 채용 내정자 중
직무 부적격자를 가려내서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게 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성질인 거고요. 자, 채용이 확정이 되면 근무를 시작하는 반력 예정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취소가 만약에 해고로서 정당한 경우 우리가 채용 합격 통지까지 해봤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다시 리뷰해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취소가 이유가 있는 거야. 정당한 거야. 그러면 자, 이 근로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뭐 통지를 한다든지 이 통지할 때까지의 취업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돼요. 왜 이 사람은 합격한 줄 알고 딴 데 뭐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대로 스탠바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가 해고로서 정당하지 않다. 그냥 이유 없이 아까 우리 회사의 그런 사정. 지금 사람 뽑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지 마세요. 이런 국면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상 다른 잡을 잡을 때까지 이때까지의 임금을 보존해줘야 된다. 보존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발령 예정일이 지나서 채용 예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의 어떤 법적인 해결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용, 수습, 채용 내정에 대한 부분들, 뭐 현실에서 많이 시용, 특히 이제 채용 내정보다는 시용 수습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 위주로 해서 개념, 그다음에 유효하게 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